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소개해드릴 신간 서적은 마녀는 꿈을 지킨다입니다. 이 책은 마이니치 동화 신인상과 무쿠 하토주 아동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무라야마 사키가 쓰고 C큐브에서 편했습니다. 마녀는 꿈을 지킨다는 7편의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이루어진 판타지 소설인데요.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마녀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어두운 이미지의 마녀가 아니라 너무나 따뜻하고 인간적이어서 책을 다 읽고 나면 마치 수호 천사를 만나고 온 듯한 기분이 듭니다. 오늘 저는 7편의 이야기 중 두 번째 이야기인 천사의 미소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동화를 썼던 작가의 따뜻한 시선이 아름답고 순수한 마녀의 이야기로 탄생한 마녀는 꿈을 지킨다.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항구 근처에 미카즈키 거리가 있다. 대낮에도 오가는 행인들이 없어 쥐죽은 듯 조용한 거리이다. 혹시라도 미카즈키 거리에 발을 잘못 들여놓은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역사 박물관에 걸린 사진이나 그림 속을 헤매고 있는 건 아닌지 고개를 갸웃거리게 될지도 모른다. 수백 년 전에 지은 벽돌 건물, 벽이 여기저기 파이고 으스러지고 곳곳에 균열이 가 있어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창고, 깨진 유리창 대신 판자로 얼기설기 막아놓은 술집들, 장사를 하지 않은 지 너무 오래돼 먼지가 잔뜩 끼어 간판 글씨가 보이지 않는 식당들이 있어 을씨년스러운 느낌을 풍기는 곳이었다. 그 거리에 바바야가라는 간판이 붙은 낡은 건물 한 채가 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간판의 글씨 주변에 다리가 셋인 닭이 그려져 있다. 마녀들이 호텔처럼 이용하는 건물이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나 마녀들이 산다.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마녀들이 있다. 항구 도시에 온 마녀들은 철새가 지친 날개를 쉬어가듯 그 건물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기력을 회복하고 나서 다시 먼 길을 떠난다. 나이가 지긋한 마녀 니콜라가 건물 주인이다. 니콜라는 항구 도시를 수호하는 마녀이다. 인간의 10년이 마녀에게는 1년임에도 니콜라는 나이가 확연히 들어 보인다. 은발과 입가의 잔주름만 봐도 수백 년을 살아온 마녀가 분명하다. 마녀는 살아온 이력을 말하지 않는다. 니콜라가 어디에서 태어나 어떻게 살아오다가 항구 도시의 쇠락한 거리에 정착하게 되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니콜라는 바바야가의 1층에서 마녀의 집이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주로 차를 파는 카페이지만 가끔 주인의 기분이 내키면 약간의 술과 맛있는 요리도 먹을 수 있는 곳이었다. 니콜라가 여러 나라를 떠돌며 살아왔다는 건 카페에서 맛볼 수 있는 세계 각지의 요리만 봐도 충분히 짐작이 가능했다. 니콜라는 식재료만 준비되면 동서고금의 거의 모든 요리를 만들 수 있었다. 마녀들이 카페의 주요 손님들이었다. 간혹 운명의 장난으로 길을 잘못 들어 카페에 발을 들여놓는 사람들도 덜어 있었다. 니콜라는 어떤 손님이든 항상 즐겁고 행복한 얼굴로 맞이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손님들을 대접할 때 가장 큰 즐거움을 느껴요. 요리는 저의 취미이자 놀이죠. 니콜라는 말할 때 항상 짧은 음발을 가볍게 흔들어 보였다. 니콜라와 달리 나나세의 얼굴은 20대 초반으로 보였다.
부모와는 오래전에 사별했다. 긴 여행을 할 때 손을 잡아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던 마녀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다들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소식을 알지 못했다. 마녀는 유해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무덤도 없었다. 나나세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여행을 하다가 만났던 몇몇 마녀들만이 알고 있을 뿐이었다. 나나세는 어릴 때 도움을 베풀어준 마녀들을 떠올릴 때마다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스치듯 만난 인연들이었지만 나나세는 마녀들과 함께했던 기억들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었다. 가끔 그들의 목소리, 미소, 눈빛을 떠올리며 추억에 젖기도 했다. 마녀들의 무덤은 따로 없었지만 그들은 늘 나나세의 가슴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 벚꽃이 눈송이처럼 흩날리는 봄날에 빨간머리 나나세는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마녀들의 호텔인 바바야가에 도착했다. 한 달 전 해질녘의 일이었다. 나나세의 몸에서 봄에 입기에는 너무 두꺼운 코트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나나세는 가벼운 한숨을 쉬며 오래된 건물을 올려다봤다. 벽돌로 지은 13층짜리 건물로 각 층마다 방이 2개씩 있었고 1층에는 니콜라가 운영하는 카페 마녀의 집이 있었다. 여행을 하다가 잠시 쉬려고 찾아온 마녀들에게 편안한 휴식과 맛있는 요리를 제공해주는 호텔이었고 이 도시에서 오래 머무는 마녀들에게는 장기 숙소 역할을 했다. 이 건물에 어떤 마녀들이 살고 있을까? 건물을 올려다보니 방의 창문이 하나같이 굳게 닫혀 있었고 유리창에 커튼을 쳐놓아 방 안을 들여다볼 수 없게 되어 있었다. 마녀들이야 다들 비슷하잖아. 검은 고양이가 그 말을 하고 나서 건물을 올려다보다가 한마디 덧붙였다. 다른 마녀를 만나게 되면 친절하게 인사해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응대해야 사랑받을 수 있어. 그 정도는 나도 알아. 나나세는 어깨를 가볍게 으쓱했다. 검은 고양이가 항상 언니 행세를 하는 게 살짝 못마땅했다. 나나세가 태어나기 전 엄마가 기르던 고양이로 늘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며 언니처럼 잔소리를 늘어놨다. 나나세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는 고양이였지만 사사건건 언니 노릇을 하려 드는 건 마음이 들지 않았다. 높은 층 방이 비어 있으면 좋겠어. 가급적 높은 층으로 정하자. 나나세는 몸을 뒤로 젖히고 다시 한번 건물을 올려다봤다. 하늘이 가까운 층이 좋잖아. 마녀들은 아무도 모르게 세상을 떠돌아다닌다. 어딘가에 정착할 때면 인간들이 사는 마을에서 함께 살아간다. 인간과 겉모습이 같아 웬만해서는 의심하지 않는다. 오래도록 인간들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간혹 마녀 신분이 들통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눈치를 챈 낌새가 보이면 바람처럼 조용히 사라진다. 나나세도 다른 마녀들과 마찬가지로 거처를 자주 옮기며 살아왔다. 대도시의 공원 주변 아파트에서 살 때는 비둘기들, 산책 나온 노인들, 이웃집 개들과 친해져 즐거운 날들을 보냈다. 어린 시절에는 바람조차 얼어붙을 것 같은 외딴 섬에서 살았다. 섬 사람들은 바다에서 채취한 해산물로 먹을거리를 해결했다. 한겨울의 긴긴 밤을 비춰주는 오두막의 등불이 아름다웠고 사람들도 친절해 계속 그곳에 머무르고 싶었지만 마녀는 인간들과 함께 살 수 없는 존재이기에 눈물을 머금고 섬을 떠났다. 나나세는 어디에서든 오래 머물지 못하고 자주 거주지를 옮겨야 했다.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며
친하게 지내고 싶었지만 마녀이기에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었다. 아무리 조심해도 가끔 사람들과 정이 깊이 드는 경우가 있었고 그럴 때는 늘 떠나는 게 아쉬웠다. 다양한 거처에서 살아왔지만 고층 건물의 높은 층에서 살았던 적은 없었다. 빗자루를 타면 언제든지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새들이 날아다니는 높은 위치에서 살면 기분이 어떨지 경험해보고 싶었다. 높은 방에서 내려다보는 전망이 기가 막힐 거야.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면 기분이 탁 트이겠지? 밤에는 달과 별이 총총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잠드는 거야. 베란다에 테이블과 의자를 놔두고 거기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차를 마시며 책을 읽으면 정말 근사할 것 같지 않아? 흠! 검은 고양이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콧방귀를 뀌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야. 높은 층에 빈 방이 없으면 어쩌려고 그래? 우선 이 건물에 빈 방이 남아있는지 알아보는 게 순서야. 이 집 사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미리 헌물을 켰다가 크게 실망하게 될 수도 있어. 그 정도는 나도 알아. 나나새도 콧방귀를 뀌고 나서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마녀의 집 문을 두드렸다. 은발의 니콜라가 낡았지만 기품이 있는 가구들로 치장한 카페 안쪽 카운터에서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나나새를 맞아주었다. 젓갈색 카운터는 언뜻 보기에 범선의 선실 같았다. 카운터 뒤쪽 선반에는 각종 모형 비행기와 기구, 배들로 꾸며져 있었다. 그 옆에는 커다란 수조가 비치되어 있었고 그 안에서 보석처럼 아름다운 각양각색의 물고기들이 한가로이 헤엄치고 있었다. 나나새가 활짝 웃는 얼굴로 니콜라에게 인사했다. 만나서 반가워요. 잘 부탁드립니다. 웬만해서는 마녀들끼리 마주치는 일이 없었고 서로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지 않는 게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관습이었다. 마녀들이 오래 사는 존재라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끝이 없기 때문일까? 서로에 대해 깊이 알 필요가 없어서일까? 여기저기 떠돌며 살아야 하는 운명이기에 이야기가 길어지다 보면 슬퍼지기 때문일까? 마녀는 때가 되면 세상에서 조용히 사라진다. 그 어떤 마녀도 살다 간 자취를 남기지 않고 호련히 떠난다. 나나새는 이 마을에 머물게 된 이유를 말하지 않았지만 언젠가 여기에서 살았던 적이 있다는 사실을 털어놨다. 니콜라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마녀의 호텔에 온 걸 환영해요. 긴 여행하느라 고생 많았어요. 니콜라가 만들어준 카페 오레가 기가 막히게 맛있었다. 나나새는 지금껏 혼자 오래도록 세상을 떠돌며 살아왔다. 그러다 보니 신심이 지치고 가슴에 슬픔이 하나가득 차 있었다. 나나새가 미리 연락을 하고 오지는 않았음에도 니콜라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오래 살아온 마녀들은 예지력이 뛰어나니까. 나나새가 높은 층에 머물고 싶어 한다는 걸 꿰뚫어 보기라도 한 듯 니콜라가 열쇠를 건네며 말했다. 13층 1호실이 비었어요. 방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네요. 나나새는 승강기를 타고 13층으로 올라갔다. 현재 이 건물에 머물고 있는 손님이 전혀 없는 듯 적막감이 들 정도로 조용했다. 승강기가 가볍게 흔들리며 멈춰섰고 문이 열렸다.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에 나나새의 빨간 머리와 코트 자락이 펄럭였다. 13층은 맨 위층이라 하늘이 한눈에 들어왔다. 하늘이 온통 황금빛 석양으로 물들어 있었고 눈 아래에 해안가 마을이 펼쳐져 있었다. 저 멀리 파도가 반짝이는 바다가 보였다. 바다와 면에 있는 절벽도 눈에 들어왔다.
그림 엽서에서 본 마을처럼 빼어나게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건물이 너무 오래돼 섬뜩한 느낌이 들어. 검은 고양이가 맥 빠지는 말을 했지만 나나새는 못 들은 척하며 방문을 열었다. 커다란 창문에 커튼이 쳐져 있어 방이 대체로 어두웠다. 스위치를 찾아 누르자 샹들리에 불이 들어왔다. 창틀이 비바람과 태양에 노출돼 녹이 슬고 골동품이나 다름없는 가구들은 하나같이 변색되어 있었지만 나름 운치가 있었다.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지는 녹색 커튼을 열자 황금빛 석양빛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황금빛으로 물든 구름이 시야에 들어왔다. 바다를 붉게 물들이며 지는 해가 그라데이션 효과를 만들어 하늘이 온통 짙고 연한 층층의 색으로 치장되어 있었다. 하얀색 벽, 하얀 가구, 녹색 커튼과 때깔을 맞춘 소파, 하얀 시트로 덮인 침대, 목재 바닥은 오래되어 낡고 변색되어 있었지만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되어 있었다. 방과 가구들, 화장실 변기와 욕조에까지 지금껏 이 방을 거쳐간 마녀들의 한숨이 서려 있는 듯 했다. 나나새가 눈을 감고 중얼거렸다. 이 방에 머물게 된 나나새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마녀들이 미소로 화답해준 느낌이 들었다. 방이 정말 마음에 들어. 나나새는 쿠션을 끌어안으며 침대에 걸터 앉았다. 다행이네. 검은 고양이가 침대 위로 뛰어올라 나나새에게 몸을 기댔다. 주방이 따로 없어 아쉬웠지만 홈바가 있어 음료수나 물을 넣어둘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진열대 위에 놓여있는 은재 커피포트에는 뜨거운 물이 들어있었고 종이 봉투에 홍차와 원두커피가 들어있었다. 진열대 안쪽에 있는 냉장고에도 차가운 음료수가 들어있었다. 나나새는 바닥에 앉아 캐리어를 열었다. 일단 자주 입고 다니는 옷 몇 벌을 꺼내 장롱 옷걸이에 걸었다. 장롱에서 기분 좋은 적사목 향기가 났다. 나머지 옷들은 가지런히 개어서 서랍에 넣었다. 그런 다음 점을 볼 때 사용하는 수종과 카드를 꺼내고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마법의 책을 꺼냈다. 마지막으로 깨지지 않게 천으로 싸놓은 유리병 2개를 꺼내놨다. 병 하나에는 물이 들어 있었고 그 안에서 작은 해룡이 헤엄치고 있었다. 또 다른 병에도 작은 해룡이 날개를 퍼덕이며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나나새는 2개의 병을 침대 옆 보조 탁자에 내려놨다. 2마리의 해룡은 아직 새끼였다. 여행 중에 만나 친구가 되었지만 지금은 병에서 꺼내줄 수 없었다. 실제로는 방을 치우고도 남을 만큼 커다란 용들이었고 자칫 잘못했다간 입에서 불길을 토해내 화재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조금만 더 참아 산책을 나갈 때 데리고 가줄 테니까. 나나새는 병 안에 든 해룡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나서 베란다로 나갔다. 베란다에는 나무 타일이 깔려 있었고 다양한 화분들이 놓여 있었다. 이전에 살았던 마녀가 정성스레 식물을 키운 듯했다. 식물들이 멋지게 자랐어. 나나새는 베란다에 내다 놓은 의자에 앉았다. 이 방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지 알 수 없지만 우리도 화초를 길러볼까? 작은 꽃나무들의 잎이 우거지고 꽃들이 활짝 피어나도록 정성스럽게 가꾸는 거야. 나나새는 심호흡을 하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봄이지만 여전히 밤바람이 찼다. 밤하늘에서 빛나는 별이 마치 술을 놓은 듯 아름다웠다. 장미를 심어야겠어. 장미꽃 향기를 맡으며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으면 울적한 기분이 모두 가실 거야. 항구 도시에 온 지 한 달이 지났고 5월이 시작되었다.
5월은 뭐니 뭐니 해도 장미가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었다. 나나새가 머무는 13층의 베란다에는 연분홍 장미와 빨간 장미가 활짝 피어 그윽하고 상큼한 향기가 가득했다. 마녀에게는 뭐든 가능한 녹색 손가락이 있어 모종을 구해 심어놓기만 하면 쑥쑥 자랐다. 나나새가 검은 고양이에게 말했다. 목향 장미도 길러볼까? 오래전 영국의 식물원에서 목향 장미를 본 적이 있어. 목향 장미 군락을 보고 있으려니까 마치 빛이 강물이 되어 흐르는 것 같았어. 언제까지 여기에 눌러 앉을 생각이야? 녹색 손가락이 있으니까 어떤 화초든 쉽게 키울 순 있겠지만 목향 장미가 자라 꽃을 피우려면 제법 많은 시간이 필요해. 가능한 오래도록 여기에서 지내고 싶어. 어차피 마녀에게 주어진 시간은 무궁무진했다. 간혹 여행을 다니지 않고 질리도록 한 곳에서만 사는 마녀도 있었다. 숙박비는 얼마든지 준비되어 있었다. 엄마에게 물려받은 재산도 아직 많이 남아 있었다. 돈이 궁할 경우 점집을 차리면 순식간에 부자가 될 수도 있었다. 기업가나 정치인에게 점을 쳐주고 부와 성공을 안겨주면 손님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들기 마련이었다. 현재 머무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약초 가게를 차린 마녀도 있었다. 유전이나 건강을 찾아내 갑부가 된 마녀도 있었다. 마녀가 돈을 벌어야겠다고 마음먹을 경우 실패할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이 마을이 마음에 들어. 바다도 있고 주변 경치도 좋잖아. 당분간 이 마을 사람들을 지켜주며 살고 싶어. 마녀들은 인간이 사는 마을 여기저기에 몰래 섞여 들어가 살아간다. 마을 사람들을 지켜보다가 위험에 처하면 달려가 구해준다.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손을 내밀어 구해주는 게 마녀에게 주어진 일이었다. 다만 같은 마을에 오래 정착해 살게 될 경우 마녀 신분이 드러날 수 있기에 적당한 때가 되면 떠나야 한다. 인간은 망각의 존재라서 마녀가 떠나고 시간이 얼마간 지나면 기억 단자에서 아예 지워버린다. 마녀의 삶은 세계 여러 나라를 떠돌아다니다가 마무리된다. 그렇다고 반드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살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마녀가 몸을 숨기고자 할 경우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마녀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세상을 떠돌다가 생을 마친다. 마녀에게는 안정된 삶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마녀들은 세상을 떠돌아다니며 살아가는 존재이고 나 역시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어. 오랜 여행을 하다 보니 몸과 마음이 지쳤나 봐. 한동안 이 마을에 지내며 기력을 회복하고 나서 다시 떠날 생각이야. 지난날 장미를 기르는 방법을 가르쳐준 마녀들이 떠올랐다. 그들의 손짓, 웃음 짓던 얼굴, 다정한 목소리가 떠오르면서 마음이 애잔해졌다. 내가 꼬맹이 마녀일 때 여행을 하다가 만난 마녀들로부터 장미를 기르는 방법을 배웠어.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지. 언제나 그들이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마음 깊이 간직하고 살아갈 거야. 내가 지나가는 바람처럼 생을 마치는 날까지 그 마녀들의 고마움을 깊이 되새기고 기억할 거야. 나나새는 어깨를 가볍게 추어 올렸다가 내렸다. 그들을 자주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슬펐다. 떠돌이처럼 살아야 하는 게 마녀의 생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했다. 어느 날 밤 니콜라가 나나새의 방을 찾아왔다. 모처럼 수트를 만들었는데 양이 너무 많아요. 아직 저녁 식사를 하지 않았으면 같이 먹을래요? 카페 영업을 하지 않는 날이었다. 낮에 내려가 봤더니 카페 문 앞에 정기 휴일이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다. 마침 식사 전이라 배가 고팠는데 잘 됐네요.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니콜라의 친절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죠. 니콜라는 미소 띤 얼굴로 바닥에 누워있는 검은 고양이에게 말을 걸었다. 당신이 먹을 음식도 준비했어요. 닭가슴살 수프 어때요? 검은 고양이는 음식이 마음에 드는 듯 반색을 하며 금빛 눈을 반짝였다. 니콜라는 평소와 다름없이 우아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오늘따라 왠지 쓸쓸한 느낌이 묻어났다. 나나새는 니콜라를 따라 주방의 식탁으로 갔다. 로즈마리 치킨 크림 슈트인데 맛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자주 만들어 먹던 음식인데 한동안 만들지 않았어요. 모처럼 만들어 봤는데 양 조절에 실패하는 바람에 양이 너무 많아요. 슈트를 담은 접시에서 식욕을 당기는 냄새가 스멀스멀 피어올라왔다. 구수한 치킨 냄새와 허브향, 불구스레한 당근과 푸르스름한 파슬리, 적당히 뿌려놓은 후춧가루의 조합이 너무나 환상적이었다. 둥글둥글하게 다듬은 감자와 반투명 샬롯을 넣은 슈트를 입안에 넣는 순간 저절로 황홀감이 느껴졌다. 맛이 어때요? 한마디로 기가 막히네요. 제가 이제껏 먹어본 슈트 중에서 단연 최고입니다. 찬살이 들은 니콜라가 손으로 턱을 개며 밝은 미소를 짓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나나새를 바라봤다. 오래전에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나이는 내가 훨씬 더 많았는데 친자매처럼 지냈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이 척척 맞았죠. 회색 머리카락이 허리에 닿을 정도로 긴 친구였는데 이제는 만날 수 없게 되었어요. 니콜라는 그리움이 가득한 눈빛으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잘 알겠지만 마녀들은 친구를 만들지 않아요. 그 친구와 나는 드물게도 정말 친한 사이였죠. 물론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마녀들끼리 깊은 속내를 다 털어놓지는 않아요. 친자매처럼 가깝게 지낸 사이인데 나는 그 친구가 언제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사는지도 몰랐어요. 그저 이 카페에서 함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게 전부였죠. 그 친구가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경험했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고 대화가 끊기면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니콜라가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텔레비전을 켰다. 실례할게요. 매일 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요즘은 보기 드문 브라운관 텔레비전이었지만 생각보다 화면이 선명했고 음향도 별 문제가 없었다. 니콜라가 마법을 부린 것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성능이 좋은 제품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 텔레비전에서 해외 뉴스가 흘러나왔다. 뉴스캐스터가 파란 하늘 아래에 펼쳐진 빌딩 숲을 배경으로 뉴스를 시작했다. 화면에 비친 풍경을 볼 때 유럽의 어느 나라 같았다. 니콜라가 즐거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로즈마리 치킨 크림 슈트는 그 친구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어요. 언젠가 그 친구에게 만들어 주었더니 너무 맛있다며 기회가 되면 또 맛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 친구가 세상을 떠돌아다니다가 지쳐 나를 찾아오면 로즈마리 치킨 크림 슈트를 만들어 주었어요. 일단 로스트 치킨을 만들고 다른 재료를 첨가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제법 오래 걸리고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죠. 음식을 만드는 과정이 조금 복잡하긴 해도 그 친구가 어찌나 맛있게 먹어주던지 만들어준 나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 친구가 나보다 슈트가 더 그리울 때도 있었다는 농담을 해 나를 웃게 한 적도 있었죠. 내가 만든 음식을 세상에서 최고로 맛있게 먹어주는 친구가 있다는 건 기분 좋은 일이었어요. 이제는 그 친구에게 슈트를 만들어줄 수 없게 되어 슬퍼요. 오늘따라 그 친구가 그리워 로즈마리 치킨 크림 슈트를 만들어 봤는데 양을 너무 많이 했어요.
아마 나 혼자 먹으려면 며칠이 걸렸을 거예요. 나나세가 궁금해 물었다. 친구분은 어떻게 되었어요? 니콜라가 힘없이 대답했다. 수십 년 전 5월인데 장미가 만개했던 계절이었죠. 그 친구는 한 줄기 광희만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어요. 마녀는 인간보다 훨씬 오래 살지만 큰 상처를 입거나 마법을 과도하게 사용해 기력이 소진되면 목숨을 잃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마녀의 육신은 공기 속으로 스며들어 사라지고 한 줄기 광희로 남았다가 이내 소멸된다. 나나새도 본 적이 있어 잘 알고 있었다. 정말이지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 친구를 잃고 나서 어찌나 마음이 아픈지 한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 지냈죠.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이미 수십 년 전 일인데 아직도 5월 말이 되면 그 친구가 생각이 나 기분이 우울해져요. 니콜라가 나무 스푼을 들었다. 그 친구가 나를 찾아와 유럽에서 열차 사고를 당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아시다시피 유럽은 여러 나라가 국경을 맞대고 있죠. 그 친구가 유럽을 여행하고 있을 때 험준한 산악지대를 달리던 열차가 선로를 이탈해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어요. 잘 알겠지만 마녀들에게는 사고를 예견하는 능력이 있죠. 그 친구도 역에서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고 해요. 맑은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드리워지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래요. 아무것도 모르는 여행객들은 마냥 즐거워 보였지만 사고를 예감한 그 친구는 마음이 착잡해 역 대합실을 오가며 발을 동동 굴렀대요. 승객들의 얼굴에 드리워진 죽음의 그림자가 보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더래요. 승객들 대부분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대형 사고가 예견되는 상황이었지만 열차를 멈춰 세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답니다.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봤지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없어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아이가 다가오더니 말을 붙이더래요. 누나 어디 아파요? 얼굴이 창백해요. 라고요. 여행을 오래 하다 보니 지쳐서 그래. 아무튼 걱정해줘서 고마워. 라고 하자 아이가 손에 들고 있던 흰새의 깃털을 건네며 어서 기운을 차리길 바랄게요. 라고 했답니다. 그 친구는 흰새의 깃털을 손에 들고 열차에 오르는 아이와 가족들 그리고 승객들을 바라보다가 대형 사고가 발생하리라는 걸 알면서도 역에 남아있을 수는 없었기에 급히 열차에 올랐답니다. 아이가 앉은 자리를 지날 때 고마워, 덕분에 힘이 났어 라고 인사를 하자 아이와 아이의 가족들이 다행이라며 기뻐해 주었답니다. 그 친구가 자리에 앉자 아이가 다가오더니 스케치북을 보여주더래요. 아이가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들을 보니 순수하고 재기발랄하고 따스한 행복감으로 가득 차 있었대요. 아이의 웃는 모습과 그림이 전하는 느낌이 매우 닮아 보였다고 해요. 그 친구는 마음속으로 하느님께 빌었대요. 아이가 무사히 살아남아 앞으로도 계속 마음이 따스해지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달라고요. 그런 한편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를 반드시 지켜주겠다고 결심했답니다. 아이를 반드시 구해낼 거야. 난 위험한 상황에 빠진 사람들을 구조한 경험이 많으니까 이번에도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라고요. 니콜라는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텔레비전 화면을 주시했다. 여전히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고속도로에서 벌어진 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숨졌다는 뉴스였다. 사고 현장에서 절규하는 피해자 가족들의 모습이 화면을 채웠다. 그 와중에도 슬픔을 억누르며 인터뷰에 응하는 피해자 가족도 있었다.
니콜라는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 친구는 안타깝게도 사고를 막지 못했답니다. 억수처럼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열차가 선로를 벗어나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진 대형 사고가 벌어졌고 겨우 정신을 차려보니 몸이 나무에 걸려있더랍니다. 까마득한 절벽 아래쪽에서 추락한 열차가 보였대요. 그제야 폭우가 그치고 저녁 햇살이 먹구름을 뚫고 얼굴을 살짝 내밀었고요. 그 친구는 심한 부상을 당한 상태였지만 마법의 빗자루를 타고 절벽 아래로 내려갔대요. 열차가 추락한 현장에 도착해 보니 참혹한 시신들이 곳곳에 나뒹굴고 있었답니다. 시신을 발견할 때마다 몸을 흔들어 봤지만 생존자를 찾을 수 없었다는군요. 그 친구는 눈에 불을 켜고 아이와 가족들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한참 동안 찾아 헤매다닌 끝에 결국 쓰러져 있는 아이를 발견했답니다. 그 옆에 아이의 스케치북이 떨어져 있었고요. 기이하게도 아이의 시선이 빗자루를 타고 절벽을 내려오는 그 친구를 향해 있더랍니다. 아이는 의식이 없었지만 숨이 붙어있는 상태였고요. 그 친구는 아이를 안아들고 빗자루에 태워 병원을 향해 날아갔답니다. 시간이 좀 더 있었더라면 신비한 약초를 구해 아이를 치료해 줄 수 있었을 텐데 중상을 입은 상태라 일단 수술을 받아야 했답니다. 그 아이를 병원에 데려다 주고 나서 다시 빗자루에 올라 사고 현장으로 가봤지만 추가 생존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요. 아이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고 병원에서 장기 치료를 받게 되었고요. 그 친구는 열차 사고 이후 나를 찾아왔어요. 많이 지쳐 보이긴 했지만 겉보기에는 건강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언제나 그랬듯이 해맑게 웃는 얼굴로 로즈마리 치킨 슈트가 먹고 싶다고 해서 부랴부랴 만들기 시작했죠. 최고로 맛있는 슈트를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오븐에 로즈마리와 소금, 후추, 마늘로 밑간을 한 치킨을 넣고 구웠죠. 주방에서 부지런히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그 친구가 들어오더니 옆에서 일을 도왔어요. 열차 사고 이야기를 들려준 게 바로 그때였죠. 이야기 끝에 아이의 스케치북을 건네주더군요. 절벽 아래에 떨어져 있던 스케치북을 챙겨왔는데 경황이 없어 아이에게 전해주지 못했어. 나중에 시간 나면 들춰봐. 아이가 그림치고는 정말이지 훌륭해. 라면서요. 내가 지금 보면 안 될까? 라고 물었더니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이 들어 돌아봤더니 그 친구가 앉아있던 의자에 한 줄기 광채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어요. 그렇게 먹고 싶어 했던 수트인데 한 숟가락도 뜨지 못하고 숨을 거둔 거예요. 그 친구는 열차 사고 당시 심한 상처를 입어 회생할 길이 없다는 걸 알고 나를 찾아왔던 거죠. 스케치북은 아직도 내가 보관하고 있어요. 그 친구 말대로 아이가 그림치고는 대단히 훌륭하더군요. 스케치북에 흰색 깃털도 들어있었어요. 니콜라는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책장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니콜라의 시선에 따라가 보니 낡은 스케치북이 거기에 있었다. 그 옆에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망토 차림의 회색머리 마녀가 마법의 빗자루를 들고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 친구 사진인데 딱 한 장만이 남아있어요. 오래된 사진이라 색이 바래 있었다. 마녀의 눈동자가 해맑았다. 나나세는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마녀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그 친구는 슈트를 만드는 내 모습을 지켜보면서 숨을 거두었어요. 마녀가 아무리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 친구는 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이를 살리려고
열차를 탔을까요? 생각할수록 안타깝고 애처로운 생각이 들어요. 심하게 말하자면 정말이지 바보 같은 선택이었는데 그 친구 생각은 달랐겠죠. 이미 수십 년 전에 떠난 친구인데 요즘도 너무나 그리워요. 니콜라가 손목시계를 힐끔 보고 나서 말했다. 잠시 후 텔레비전에서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될 거예요. 텔레비전 화면에 유서 깊은 성당의 모습이 보였다. 얼굴에 주름이 가득한 노인이 휠체어를 타고 성당 벽에 걸린 대형 그림 앞에 앉아 있었다. 노인은 입가에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도수 높은 안경 너머로 대형 그림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노인 옆에 서 있는 젊은 여성도 손에 팔레트를 들고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 옆에 물감이 여기저기 묻어 지저분하기 그지없는 사다리가 세워져 있었고 바닥에는 유화 물감과 다양한 종류의 붓, 나이프 등 그림 도구들이 놓여 있었다. 노인이 가끔 젊은 여성에게 말을 걸었다. 젊은 여성은 시종 친절하고 상냥한 표정으로 노인을 응대했다. 텔레비전 화면 하단에 두 사람이 할아버지와 손녀 사이라는 자막이 흐르고 있었다. 성당 벽에 걸어놓은 대형 그림은 노인이 젊었을 때 그린 작품이라는 설명도 자막으로 흘렀다. 성당 내부는 그림을 보존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아니어서 그림이 일부 손상되었고 현재 복원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 이어졌다. 화가가 생존해 있는 동안 복원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기에 작업을 서둘러 진행하게 되었다고 했다. 니콜라가 화면을 바라보며 말했다. 열차 사고가 나던 날 그 친구가 목숨을 걸고 구한 아이가 바로 저 화가예요. 아이는 자라서 수많은 걸작을 남긴 화가가 되었죠. 나나세가 물었다. 사고 당시 구했던 아이가 저 화가라는 건 어떻게 알았죠? 마녀의 직감이 작용하기도 했지만 스케치북에 적힌 아이의 이름을 보고 결정적인 힌트를 얻게 되었죠. 흔한 이름이 아닌데다 스케치북에 그린 아이의 그림과 화가의 작품을 볼 때 느껴지는 인상이 왠지 비슷해 보였어요. 영혼의 색깔은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화가는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자신이 타고난 영혼의 색깔로 그림을 그리죠. 화면 하단에 화가의 이력을 알려주는 자막이 나왔다. 화가는 어린 시절에 열차 사고를 당해 몸을 크게 다쳤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모두 잃었지만 친척의 도움을 받아 그림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어려서부터 그림의 재능을 보였고 미술대학 재학 당시 각종 미술전의 출품에 다수의 수상 경력을 쌓았다. 대학 졸업 후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해 오늘날 화가로 대성하게 되었다. 평생에 걸쳐 수많은 걸작을 남겼지만 고령이 되면서 점차 시력이 나빠지고 손놀림이 둔해져 지금은 창작 활동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의 재능을 물려받은 손녀와 함께 성당에 걸린 대형 그림을 복원하고 나면 모든 활동을 접고 공식적인 은퇴를 선언할 예정이다. 성당의 대형 그림은 화가가 젊었을 때 그린 대표작 가운데 하나이다. 화가의 말이 나지막하게 흘러나왔다. 마음의 눈으로 기억 속에 아로새겨진 아름다운 일들과 그리운 사람들을 추억하고 젊은 세대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응원하며 여생을 마칠까 합니다. 화가는 고개를 들어 유서 깊은 성당의 벽면을 장식하고 있는 자신의 그림을 올려다봤다. 화가는 세상에서 사라져도 작품은 후세에까지 길이 전해진다. 석양빛으로 물든 하늘에서 날개를 펼친 천사 하나가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아래쪽을 바라보고 있는 그림이었다. 천사의 하얀 손이 아래쪽에 누군가를 향해 뻗어 있었다.
언뜻 보기에 누군가를 구하려는 모습으로 보였다. 나나새는 마녀의 오래된 사진과 그림에 등장하는 천사를 번갈아 쳐다봤다. 밝은 시선, 따뜻한 미소, 사랑스러운 눈길이 마치 하나인 듯 흡사했다. 화가의 말이 다시 흘러나왔다.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작업장에서 녹화한 인터뷰였다. 저는 어렸을 때 천사를 만났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타고 있던 열차가 억수처럼 쏟아지는 빗속에서 선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열차는 엿가락처럼 휘어진 채 절벽 아래로 추락했고 우리 가족은 물론 승객들 대부분이 숨졌습니다. 몸을 심하게 다친 저는 고통과 공포 속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비가 그치더니 금빛 날개를 펼친 천사가 저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천사는 하얀 손을 내밀어 저를 잡아당기며 이제는 안심해도 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네가 살아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라면서요. 저는 그 말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몸을 심하게 다친 내가 어떻게 사고 현장을 벗어나 병원에 올 수 있었는지 의아해하며 다들 기적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저 역시 정신을 잃은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 병원까지 오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미루어 짐작컨대 천사가 저를 병원에 데려다 주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병원을 나와서도 이미 여러 번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하얀 손을 내밀어 주어 살 수 있었다고 말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더군요. 화가는 천사를 마주하고 있기라도 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날 저를 구해주었던 천사의 미소가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성당의 벽에 걸린 대형 그림은 그날 저를 구해준 천사를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그린 작품입니다. 가급적 제가 보았던 천사의 모습을 그대로 화폭에 담고 싶었습니다. 어느 미술전에 천사의 그림을 보내 최우수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더욱 크게 주목을 받게 되었고 이 유서 깊은 성당의 벽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시각을 잃어가고 있어 그림을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린 시절에 보았던 천사의 모습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뚜렷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천사를 만나고 있죠. 성당의 벽에 걸어놓은 그림이 화면에 등장했다. 천사의 자유롭고 따스한 표정과 부드러운 시선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한 줄기 광채를 남기고 호련히 떠난 마녀가 거기에 있었다. 검은 고양이가 화면을 바라보며 나직이 중얼거렸다. 마녀와 성당은 전혀 연관성이 없지 않나요? 니콜라가 피식 웃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요. 우리 마녀들은 천국에도 갈 수 없고 천사도 되지 못하죠. 니콜라가 고양이에게 물었다. 닭가슴살 수프를 좀 더 드릴까요? 검은 고양이는 수염을 쓸룩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화면에서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이 나오고 있었다. 화가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무척이나 행복해 보였다. 나나새는 다시 한번 마녀의 사진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